저는 볼룸의 가장자리에 서서 에메랄드 색상의 세틴 드레스가 위에 크리스탈 샹들리에에서 반사된 따뜻한 빛을 부드럽게 받아내며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 행사는 뉴욕의 럭셔리 5성급 호텔에서 열린 서리 앤드 손즈의 30주년 기념 갈라 행사였습니다. 제 시아버지인 서리 회장님은 무대 중앙에 서서 회사의 대담한 글로벌 확장 계획을 자랑스럽게 발표했습니다. 그날 밤은 또한 서리 지수 그의 결코 인정받지 못한 며느리가 되돌릴 수 없는 진실을 마주하게 된 밤이었다. 회장님은 나에게 결코 신뢰를 주지 않았다. 인디애나 출신으로 작은 예술대학을 졸업한 여자, 그의 기업 취업 제안을 거절하고 대신 소규모 인테리어 디자인 스튜디오를 열었던 나에게 말이다. 그는 그 결정을 조롱하며 스튜디오를 꿈꾸는 자들의 화려한 취미에 불과하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그는 경멸적인 시선만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크리스탈 잔에 와인이 돌고 있는 가운데 회장은 투자자, 파트너, 기자들로 가득 찬 방을 향해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으며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시선을 단번에 저에게 고정시켰습니다. 마치 KO 펀치를 날리려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서리 가문은 항상 헌신과 결과를 가장 중요하게 여겨왔습니다. 그는 부드럽게 말했다. 우리는 무모한 모험이나 소위 창의적인 스타트업에 빠져들지 않습니다. 그러고는 가벼운 어깨를 으쓱이며 덧붙였다. 유감스럽게도 우리 가문 안에서도 그런 잘못된 야망에 살아있는 예시가 있습니다. 관객들은 어색한 웃음을 터뜨렸다. 내 옆에 앉은 남편 현우는 침묵을 지키며 내 눈은 어디에도 고정되지 않았다 조용한 수치심을 공유하는 듯 했다. 나는 무릎에 주먹을 쥐고 목구멍에 말이 차올랐지만 말하기 전에 앞쪽 테이블에 앉은 노인 남자가 천천히 일어섰다. 그의 표정은 차분했지만 눈동자에 담긴 강렬함이 긴장감을 칼날처럼 찢어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안정적이고 명령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방을 침묵으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강민재입니다. 동부 해안에서 가장 유명한 인테리어 건축 회사 중 하나인 강앤스톤의 창립자입니다. 의장은 경직되었습니다. 그의 자신감 넘치는 미소가 흔들렸습니다. 민재는 살짝 나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기록을 위해 말하자면 그는 계속했습니다. 지수는 단순히 제 마지막 새 프로젝트를 이끌었을 뿐 아니라 제 딸입니다. 방이 얼어붙었다. 의장의 손이 와인잔을 움켜쥐었다. 현우는 나에게로 고개를 돌리며 완전히 경악한 표정으로 믿을 수 없다는 듯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네, 지수는 제 딸입니다. 민재는 목소리를 낮추며 더 개인적인 톤으로 반복했다. 저는 그녀가 제 이름 없이, 특히 서리 가문의 이름 없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고 싶었기 때문에 침묵을 지켰습니다. 나는 그를 쳐다보지 못했다. 이 사람은 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기도 전에 사라진 사람이었다. 어머니는 그에 대해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고 단지 그가 부모가 될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만 말했다. 그리고 저는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그는 분명히 말하며 의장과 눈을 마주쳤다. 지수가 모든 모욕과 의심을 이겨내고 제가 운이 좋아서 내 자녀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침묵이 흘렀다. 의장은 말문이 막혔다. 그는 강제로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이미 방 안에서는 속삭임이 시작되었다. 일부 투자자들이 옆눈으로 쳐다보며 마치 서리 가문의 이미지가 깨지기 시작한 것처럼. 나에게는 처음으로 내 자신을 설명하거나 선택을 변호할 필요가 없었다. 민재의 말은 단순히 나를 보호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향하는 문을 열었다.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랐다. 현우가 머물지 않으면 결국 떠날지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나는 더 이상 서리 가문의 실수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지 않을 것이다. 행사 후 현우와 나는 말없이 호텔을 떠났다. 그는 맨해튼의 조용한 밤거리를 운전하며 헤드라이트가 그의 얼굴에 부드러운 빛을 드리웠다. 한때 잘 알던 그 얼굴은 이제 멀고도 닿을 수 없는 모습이었다. 당신은 그가 당신의 아버지라는 걸 말해주지 않았어. 현우가 거의 20분 후에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화난 것이 아니라 쓰라린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를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숨긴 건 아니야.
저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몇 주 전에야 알게 됐어. 당신의 아버지가 모든 사람 앞에서 나를 모욕하기 전에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도 못했어. 현우는 스티어링 휠을 더 세게 잡으며 시선을 도로에 고정시켰다. 그런데도 너는 그 편을 들었어. 바로 거기서. 내 아버지 앞에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 질문은 답이 필요 없었지만 나는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나는 편을 들지 않았어. 내가 말했다. 나는 나를 위해 섰을 뿐이야. 현우와 결혼한 후 나는 서리 행사나 가족의 유산을 축하하는 파티에서 입을 다물고 지냈다. 그곳에서 모두가 가족의 유산을 위해 잔을 들어올릴 때 내 목표가 무엇인지 단 한 번도 묻지 않았다. 회장님은 항상 내 스튜디오를 어린아이의 실험이라고 부르며 현실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하셨다. 회사 마케팅 부서에서 일하는 것이 존중받는 직업이며 낯선 사람들의 가구를 재배치하는 것보다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하셨다. 처음에는 현우가 부드럽게 나서서 아버지에게 내가 자신의 것을 만들기 위해 공간이 필요하다고 말해주곤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현우의 지원은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고 결국 완전히 사라졌다. 그는 회장님의 비판을 거의 그대로 반복하기 시작했다. 지수야, 너는 최선을 다했어. 그는 한 번은 합리적으로 들리려고 노력하며 말했습니다. 만약 잘 안 된다면 다른 방향을 고려해보는 건 어때? 내 아버지가 너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아줄 수 있어? 우리는 더 큰 집을 생각할 수 있고, maybe 이번 A 베이비. 그게 내가 원하는 거야. 나는 6개월 전 열띤 논쟁 중에 물었다. 아니면 그건 그냥 내 아버지의 꿈이 너를 통해 말하는 거야? 그날 밤 이후로 현우는 내 일에 대해 진지한 대화를 피했다. 새로운 고객이나 흥미로운 디자인 프로젝트를 언급할 때마다 그는 무심코 고개만 끄덕였다. 마치 주말 취미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처럼, 더 이상 관심을 가장할 힘도 없는 것처럼. 모든 책임을 그에게만 돌릴 수는 없었다. 회장님의 영향력은 쉽게 떨쳐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세련되고 전문적인 분위기를 지니고 있었지만 그 매력 아래에는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을 지치게 만드는 지배적인 면이 있었다. 한겨울 저녁, 회사 쇼룸 디자인 요청을 거절했을 때를 아직도 기억한다. 회장님이 사무실로 불러들였다. 그는 위압적인 책상 뒤에 앉아 계약서를 내게 밀어주며 차가우면서도 설득력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수, 더 이상 싸울 필요는 없어. 함께 무언가를 만들 수 있잖아. 하지만 내가 이 작은 길로 계속 가려고 한다면 결국 현우가 참을성을 잃을 거야. 그때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그 차분한 태도 뒤에 숨겨진 권위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당신의 성공의 정의는 필요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현우가 내가 나 자신으로 사는 걸 지치게 된다면 그건 내 실패가 아니라 그의 실패입니다. 그 순간 나는 이제까지보다 더 강해져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물학적 아버지인 강민재가 나를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단순히 내 삶을 인정하기 위해 나타났을 때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더 이상 혼자 워전트 언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추구하기 위해 누구의 허락도 필요하지 않았다. 그리고 내가 가치 있다는 것을 알기 위해 승인도 필요하지 않았다. 현우는 나를 집으로 운전해 주었다. 과거 우리 집이었던 곳. 이제 그곳은 우리 둘에게 더 이상 속하지 않는 기억으로 가득 찬 공허한 공간처럼 느껴졌다. 차에서 내려 집으로 들어가기 전 그를 마지막으로 돌아보며 말했다. 내가 선택한다면 아버지의 뒤에 서 있을 수 있어. 나는 조용히 말했다. 화가 나지 않았다. 단지 명확했을 뿐이다. 하지만 나는 안 할 거야.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서 조연이 될 수는 없어. 심지어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라도 현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눈만 갈등과 슬픔으로 가득 차서 엘리베이터 문이 닫힐 때까지 나를 따라왔다. 그 후 우리에게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지 몰랐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나는 서리 이야기의 구석에 숨은 보이지 않는 아내로 남아있을 수 없었다. 그날 밤 잠은 오지 않았다. 창밖의 도시 불빛은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었지만 내 안에는 어둠이 있었다. 혼란,
고통, 그리고 진정시킬 수 없는 호기심의 얽힘이었다. 다음 아침, 무언가가 나를 멈추게 했다. 책상 위에 놓인 크림색 봉투였다. 발신자 주소는 없었고, 단지 제 이름 지수에게 뒤 굵고 분명한 필체로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무거운 엠보싱 종이에 몇 마디만 적힌 편지가 있었습니다. 지수, 그 행사에 갑자기 나타난 것은 제 몫이 아니었지만 사람들이 제 딸을 무시하고 존중하지 않는 것을 보고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대화를 원하신다면 전문가로가 아니라 아버지로서, 딸로서 토요일 오전 10시에 더 랜턴에서 만나요. 거기 있을게요. 민재 편지를 오래도록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내 삶에서 사라진 남자 점원이가 침묵으로 묻어버린 그 남자가 민재 강이라는 생각은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미나제 강은 몇 달 전 아어커텍트 다이제스트 표지를 장식한 제가 수년간 옆에서 존경해온 디자인계의 스타였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저를 키워주신 로사 이모에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침묵하다가 결국 말했습니다. 당신의 어머니는 한 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약 지수가 그에게 맞서기 위한 힘을 찾을 수 있다면 그 기회를 가질 자격이 있어 용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해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토요일, 나는 더 랜턴에 10분 일찍 도착했다. 브루클린의 나무로 둘러싸인 골목 끝자락에 위치한 작은 카페는 빈티지 유리 창문과 깊은 갈색 가죽 의자로 장식되어 있었다. 민재는 이미 조용한 구석에 앉아 반쯤 마신 에스프레소를 앞에 두고 있었다. 내가 다가서자 그는 어색하게 일어나서 서 있었다.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사람, 그가 말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나는 어떻게 불러야 할지 몰라 대답했다. 우리는 모두 앉아 한동안 말없이 있었다. 그는 나를 바라보며 내가 아이였을 때 본 얼굴을 조각조각 맞추려는 듯 30년 가까이 지나서야 찾아낸 익숙한 것을 찾고 있었다. 여기 온 건 사과를 기대해서가 아니에요. 나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이 왜 떠났는지 이해하고 싶어서 왔어요.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변명을 숨기지 않을게요.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할게요. 그는 젊은 시절의 자신을 이야기했다. 큰 꿈과 디자인에 대한 집착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아버지가 되는 데는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시절을. 어머니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당황했다. 좋은 아빠가 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가 고백했다. 그리고 당신 둘에게 더 나을 거라고 스스로 설득했어요. 나는 방해하지 않고 들었다. 그가 말하는 매일 개 단어는 내가 들어갈 수 없었던 과거의 문을 열었다. 내가 틀렸어요. 그는 결국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지난 28년 동안 매일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우리는 다시 침묵에 빠졌지만 이번에는 공허하지 않았다. 그곳은 마침내 서로를 들을 수 있는 공간처럼 느껴졌다. 당신은 인테리어 디자이너예요. 그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당신은 정말 독특한 시선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작은 미소를 지었다. 정확히 어디서 시작됐는지 모르지만 어릴 적에 찾을 수 있는 어떤 종이든의 상상 속 방을 스케치하곤 했어요. 엄마랑 똑같네요. 민재가 조용히 말했다. 그분은 어떤 공간에도 균형을 만드는 재능이 있었어요. 우리는 계속 이야기를 나눴다. 디자인에 대해, 현대미학과 문화적 역사를 결합하는 것에 대해, 그리고 내가 오랫동안 존경해온 프로젝트들에 대해. 결국 그 모든 프로젝트의 창의적인 힘은 그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나는 자신을 설명하거나 열정을 변명하는 느낌이 들지 않았다. 나는 그 대화 속에 속해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떠나기 전 민재가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은 내 삶에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 하지만 허락해준다면 당신의 세계에 속하고 싶어. 우리가 혈연 관계라서 아니라 당신이 된 강한, 열정적인 여성에 대한 깊은 존경 때문이야. 나는 약속을 하지 않았지만 거절하지도 않았다. 카페를 나서자 아침 햇살이 어깨를 스쳤습니다. 부드럽지만 단단히. 이게 어디로 이어질지 몰랐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그 대화는 시작이었어요. 내 뿌리,
창의적인 열정, 그리고 공간 속 아름다움, 구조, 감정적 깊이가 왜 항상 내 집처럼 느껴졌는지 이해하는 길의 시작이었죠. 약 일주일 후, 민재로부터 이메일이 왔습니다. 제목은 우리는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강과 스톤의 본사, 허드슨 강을 내려다보는 27층의 개인 회의실에서 만났습니다. 그 공간은 세련되고 강렬했습니다. 랜턴의 따뜻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중요한 결정의 무게가 느껴졌고 이 회의가 단순히 가족으로서의 재결합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즉시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 만남 때 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이유를 아세요? 민재가 노트북을 열고 몇 개의 파일을 클릭한 후 디지털 지도를 멈추며 물었습니다. 제가 거절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제가 화면을 바라보며 추측했습니다. 아니요. 그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자신의 이유로 참석하는지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제 이유가 아니에요. 그는 화면을 저쪽으로 돌렸습니다. 이게 바로 세오리 코퍼레이션의 헤리티지 럭스 컬렉션 글로벌 공급망이에요. 유럽 진출의 핵심 전략이에요. 그는 세 가지 핵심 구성 요소를 가리켰다. 첫째, 알타에서 개발한 독점 3D 패턴 프린팅 기술. 둘째, 리옹의 한방직 공장과 5년 계약으로 공급받는 프리미엄 실크. 그리고 세 번째, 내가 순간 멈칫하게 만든 프랑스의 메이존 비려에서 공급받는 럭셔리 가죽입니다. 그들은 매년 단 한 명의 디자이너와만 협력합니다. 라고 나는 찡그리며 말했다. 그들의 선발 과정이 거의 통과하기 불가능하다고 말하지 않았나요?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올해는 그가 말했다. 아직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 가슴에 깨달음이 서서히 퍼져갔다. 지수, 그는 차분하고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서리는 이 컬렉션의 모든 것을 걸고 있습니다. 만약 빌리에를 잃으면 대체 공급업체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건 핵심 시장 밀라노, 플로렌스, 빈에서 프리미엄 지위를 잃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회장님의 유럽 전략 전체가 무너집니다. 저는 조용히 앉아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복수심 때문이 아니라 위험이 명확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순간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다. 나는 너를 강요하러 온 게 아니야, 민재가 말했다. 하지만 만약 세상에 내가 진정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여주고 싶다면 지게 바로 그 순간이야. 며칠 후 나는 파리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다. 메종 빌리에의 대표인 셀린 두프르 여사와 만나기 위해서였다. 그녀는 은발의 우아한 태도를 지니고 있었고 허세를 꿰뚫어보는 눈동자를 가지고 있었다. 우리는 그들의 레어 쇼룸 내 햇빛이 쏟아지는 방에서 만났다. 고전적인 가죽 표지의 책들과 정교하게 제작된 샘플들이 유물처럼 전시되어 있었다. 당신에 대해 들었습니다. 마담 셀렌이 부드러운 억양의 영어로 말했다. 스튜디오 지수 디자인은 뉴욕에서 훌륭한 부티크 작업을 했습니다. 저는 어번 헤러티지 컬렉션의 콘셉트를 공유했습니다. 역사적 건축물을 현대적 시각으로 재해석하며 자연 가죽을 이야기의 중심 요소로 사용하는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서리에 대해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직 제 비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유산과 개성, 전통과 변혁을 어떻게 융합하는지. 그녀는 제 스케치북의 페이지를 천천히 넘기며 가끔 고개를 끄덕였고 시간을 들여 살펴보았습니다. 당신은 가죽을 트로피처럼 다루지 않아요. 그녀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당신은 가죽의 영혼을 불어넣어요. 그게 드문 거예요. 패션업계 출신인 그녀는 설명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죽을 럭셔리나 지위를 상징하기 위해 사용해왔다고요. 하지만 당신에게는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포트폴리오 검토가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진정성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떠나기 전에 그녀가 다시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부드럽게. 다음 주에 뉴욕에 있을 거예요. 만약 가능하다면 당신의 스튜디오를 방문하고 싶어요. 우리는 단순히 가죽을 다루는 사람이 아니라 그 뒤에 숨은 장인 정신을 존중하는 사람을 찾고 있어요. 나중에 비디오 통화로 민재와 회의 내용을 공유했습니다. 민재는 미소를 지으며 눈동자에 자부심이 번쩍였습니다.
서리를 언급하지도 않았는데 그가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설득했어. 바로 그게 내가 원했던 거야. 저는 그를 바라보며 처음으로 동등한 존재로 느껴졌습니다. 의장의 제국을 흔들기 때문이 아니라 기술, 명확함, 비전을 바탕으로 스스로의 조건으로 성장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음 단계는 뭐죠? 제가 물었습니다. 셀레네가 첫 번째 문을 열 거야. 민재가 더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하지만 의장을 정말로 무너뜨리려면 그의 가장 큰 약점을 공격해야 해. 브라이슨 레르와의 관계야. 그 자금을 끊으면 내가 말문을 열자 작은 미소가 떠올랐다. 그럼 다음 움직임을 계획하기 시작하는 거지. 그가 말을 마쳤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히 무시당한 며느리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한때 나쁜 선택으로 여겨졌던 여성이 조용히 자신의 계산된 반격을 준비하는 여정이 되었다. 마담 셀레네와의 첫 만남 후 3개월 후 지수 디자인은 소호의 햇살이 쏟아지는 메저닌으로 공식적으로 이전했다. 좁은 아파트 스튜디오의 삐걱대는 바닥은 사라졌다. 이제 나는 노출된 벽돌, 높은 천장, 유리벽으로 둘러싸인 공간에서 일했다. 대학 2학년 때 그린 스케치와 똑같은 공간이었다. 모든 것이 급속히 몰아쳤다. 강력하고 막을 수 없었다. 메종 빌리에가 지소 디자인을 북미 지역 독점 인테리어 디자인 파트너로 선정하자 기회라는 파도가 몰아쳤다. 2주 만에 7개의 협업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체험 엔터넷 부티크 호텔, 시애틀에 세련된 전기 자동차 쇼룸 시리즈, 런던 금융지구 중심부의 레스토랑 디자인 등. 민재는 제 작업의 창의적인 부분에 결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뒤에서 그의 회사 D&G 벤처즈를 통해 비즈니스 측면을 조용히 지원했습니다. 창의적 혁신 펀드라는 명목으로 D&G는 재확장을 위한 재정적 기반을 제공했습니다. 6명의 신규 채용, 자동화 모델 생산 시스템, 그리고 아어커텍처럴 리뷰와 인티리어즈 앤드 스페이시즈에서 떠오르는 신뢰로 주목받게 한 전략적 포지셔닝이 그 결과였습니다. 한편 서리 코퍼레이션의 기반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이 밀라노에서 10년 넘게 기대해온 플래그십 리테일 임대 계약이 거부되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와 충성스럽게 협력해온 부동산 그룹이 신진 디자이너들로 구성된 새로운 집단으로 진영을 바꿨습니다. 지소 디자인은 그 목록의 최상위에 올랐습니다. 그들은 이를 미국 디자인 이미지의 해외 재창조라고 불렀습니다. 그 변화에 대해 책임을 지려고 나서지 않았지만 언론은 나를 서리 가문의 조용한 경쟁자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서리 본사 내부는 예상치 못한 타격이 계속되었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끊임없이 이어지는 작은 상처들이었습니다. 가죽 공급업체가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비엔나 쇼룸은 한국 디자인 회사에 인수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미넨의 $100만 기술 계약이 무기한 중단되고 고위험 공급망 리스크로 분류되었습니다. 전 동료가 저에게 마지막 이사회가 전례 없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고 털어놓았습니다. 회장은 테이블에 서류를 내동댕지며 CFO를 내부 세버타지로 비난하고 방안을 가로지르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가 아직 이해하지 못한 것은 아무도 그를 세버타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수년간의 오만함의 후폭풍을 맞고 있었을 뿐, 그리고 그가 한때 실패한 소녀가 옷을 입혀 놀고 있다고 무시했던 여성의 떠오르는 힘을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한적한 토요일, 제 팀과 함께 체험 엔터넷 로즈 호텔 콘셉트 보드를 최종 점검하던 중 전화가 울렸습니다. 현우. 화면에 표시된 이름을 쳐다보았습니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말한 지 거의 3주가 지났습니다. 그가 가방과 차가운 말들을 남기고 우리 아파트를 떠난 후로. 여기 있어요. 저는 목소리를 안정시키며 대답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내일 밤, 현우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가족 저녁 식사를 주최합니다. 이사회 전체와 주요 주주들이 초대되었고 당신도 참석해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나는 건조한 웃음을 터뜨렸다. 뭐, 또 배경 장식 역할을 하라고? 아니야. 현우는 거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는 모든 걸 알고 있어. 밀란에 대해, 민재에 대해. 너를 만나고 싶어 해.
직접. 그가 자신의 몰락의 책임을 나에게 전가하려고 오는 건 아니잖아. 내가 말했다. 현우는 망설였다. 그는 사과하지 않을 거예요. 그가 인정했다. 하지만 그는 흔들리고 있어요. 당신도 가야 해요. 그를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 자신을 위해서요. 나는 침묵했다. 과거에 그 테이블에 초대받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쳤을 때가 떠올랐다. 결정권자들과 권력자들, 세상을 자신의 것으로 믿는 사람들이 앉은 그 테이블. 이제 그곳에 앉기 위해 초대장이 필요하지 않았다. 하지만 갈 것이다. 받아들여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나를 무시할 권리가 없었다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해서다. 전화를 끊고 스튜디오를 둘러보았다. 조용한 움직임으로 가득 찬 공간, 종이에 펜이 스치는 소리, 노래처럼 펼쳐진 부드러운 천 샘플들. 다음 저녁, 나는 정시의 서리저택에 도착했다. 내 스튜디오에서 디자인한 슬레이트 회색 드레스를 입었다. 우아하고 구조적이며 불필요한 디테일 없이 현우는 입구에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피로와 다른 무엇인가. 아마도 후회로 가득 차 있었다. 현우는 차 문을 열어주려고 했지만 나는 부드럽게 거절했다. 혼자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서리저택은 기억 속 그대로 화려했다. 높이 솟은 아치형 천장, 발 아래 반짝이는 대리석, 레이저로 측정된 듯 정확히 배치된 예술품들. 하지만 무언가 변했다. 공기에는 무게가 느껴졌다. 말하지 못한 것들로 가득 찬 긴장감이 흘렀다. 주요 식당에 들어서자 회장님이 긴 테이블 중앙에 앉아 이사회 멤버들과 충성스러운 동맹자들로 둘러싸여 있었다. 그의 시선이 나에게 닿자 그의 표정이 미소로 변했지만 그 미소는 강박적이고 설득력이 없었다. 지수, 그는 그 단어를 내뱉기 위해 목을 긁는 듯한 소리로 말했다. 오셔서 감사합니다. 현우가 부탁해서 왔어요. 나는 차분히 대답했다.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방 안을 불편함이 스쳐 지나갔다. 현우는 자신의 옆자리를 끌어당겼고 저녁 식사가 시작되었다. 어색한 인사, 예의 바른 잡담, 지쳐서 연습한 듯한 미소들. 회장님은 회사의 아시아 진출이라는 큰 프로젝트에 대해 장황하게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 프로젝트는 이제 완전히 현우에게 맡겨진 상태였다. 싱가포르가 우리의 첫 번째 거점이 될 것입니다. 그는 와인을 잔에 돌리며 말했다. 그 다음은 도쿄와 서울입니다. 현우는 홍콩 투자자들과 직접 협조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는 현우를 슬쩍 쳐다봤다. 그는 완벽하게 바르게 앉아 있었고 시선은 안정적이지만 읽을 수 없었다. 그는 모든 적절한 순간에 고개를 끄덕였고 예상된 순간에 정확히 미소를 지었다. 마치 다른 사람이 쓴 시나리오를 따라 연기하는 듯 했다. 두 분의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이사회에 앉은 한 여성이 내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물었다. 지수, 당신은 여전히 스튜디오를 운영할 건가요? 아니면 현우와 함께 아시아로 이전할 건가요? 저는 뉴욕과 밀라노에서 지소 디자인을 확장 중이에요. 라고 말하며 하이오누의 시선을 피했다. 함께 이사할 계획은 없어요. 공기가 조금 날카로워졌고 긴장감이 더 명확해졌다. 의장은 칼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입가에 미소를 지었다. 그건 아쉽네요. 그가 말했다. 남편을 지원하는 아내는 제국을 건설합니다. 자신의 길을 가는 여성은 매력적인 작은 텐트만을 지을 뿐이죠. 나는 잔을 들어 올렸다. 과인이 아닌 물이었다. 그리고 그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다. 내가 말했다. 때로는 압박으로 가득 찬 성보다 작은 텐트가 더 평화를 가져다 주죠. 저녁 식사 후 현우와 나는 다른 사람들과 떨어져 조용한 복도에 서 있었다. 그 복도는 뒷정원으로 이어졌다. 등불이 머리 위에서 빛나며 그의 셔츠에 부드러운 황금빛을 뿌렸다. 내가 한때 함께 골랐을 법한 맞춤 셔츠였지만 이제는 낯선 옷이었다. 너는 변했어. 현우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슬픔 같은 것으로 거칠게 떨렸다. 당신은 더 이상 내 아버지를 바라보며 승인을 받았던 그 여자가 아니에요. 나는 그의 눈을 마주쳤다. 당신도 변했어요. 내가 말했다.
예전에는 뭔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말했죠. 이제 모든 걸 그냥 따라가죠. 그는 반박하지 않고 머리를 숙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왜 아시아 프로젝트를 맡았어? 내가 조용히 물었다. 그걸 믿어서였어. 아니면 아버지가 시켰기 때문이야. 현우는 천천히 숨을 내쉬며 정원의 그림자에 시선을 잃었다. 정말 모르겠어. 그가 말했다. 아버지는 이게 일생에 한 번뿐인 기회라고 하셨어. 성공하면 드디어 이사회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거라고. 하지만 때로는 그가 단순히 나를 밀어내서 자신의 통제를 유지하려는 것 같아. 나는 차가운 돌란간 위에 손을 살며시 얹었다. 알다시피 내가 말했다. 회장님은 후계자가 필요하지 않았어. 그저 자신이 앞으로 나설 때마다 물러나는 사람이 필요했을 뿐이야. 현우는 혼란과 갈등이 가득한 얼굴로 나를 돌아보았다. 나는 더 이상 그를 위해 길을 열어주려는 생각이 없었다. 당신이 그를 따르는 걸 탓하지 않아. 나는 부드럽게 말했다. 하지만 자신의 목소리를 잊은 사람과 함께 걸을 수는 없어. 그는 손을 뻗었지만 아마도 내 손을 잡으려 했을 텐데 갑자기 멈췄다. 그래서 그는 목소리가 간신히 유지되는 듯이 말했다. 이제 우리는 각자의 길을 가는 건가? 나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나는 그저 그를 바라보았다. 한때 눈 덮인 온실 지붕 위에서 나에게 청혼했던 그 남자가 이제 아버지의 기대라는 갑옷에 갇혀있는 모습이었다. 현우, 내가 마침내 말했다. 너를 그곳에서 끌어낼 수는 없어. 하지만 내가 스스로 선택하기를 기다리는 건 그만두겠어. 그러고는 돌아서서 걸어갔다. 내가 세월이 정원 리노베이션을 위해 디자인한 바로 그 돌 타일 위를. 내 걸음이 단단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이야기 속을 걷는 것이 아니었다. 그 돌들은 이제 그들의 저택에 속하지 않았다. 내 자신의 길을 시작하는 표식이 되었다. 후에 프랑스 남부의 샤토드 브리사크의 황금빛 광채 아래 서리 코퍼레이션의 35주년 갈라 행사가 한창이었다. 테라스에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고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으며 축배의 말이 공기를 가득 채웠다. 이것은 회장님의 큰 밤이었습니다. 유럽에서의 최근 실패를 덮고 사라져가는 유산을 되찾기 위한 통제권을 재확립하려는 시도였습니다. 민재와 함께 검은색 드레스에 긴 벨벳 소매를 입은 채 대회장으로 들어섰습니다. 세련되고 우아했지만 의도적으로 소박한 모습이었죠. 민재는 내 옆에서 조용한 품위를 유지하며 걸어갔습니다. 그의 표정은 평온했지만 표면 아래에서 끓어오르는 긴장감을 전혀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소동을 일으키기 위해 온 것이 아니었다. 우리는 거의 1년 동안 진행되어 온 게임을 마무리하기 위해 왔다. 의장은 볼룸 중앙에 서서 맞춤 제작된 턱시도를 입은 채 날카로운 모습으로 서 있었다. 우리를 발견하자 그의 얼굴에 단단한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다. 그럼에도 그는 모든 것을 가리기 위해 긴장된 연기 같은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지수, 그는 단호한 고개 숙임으로 말했다. 내 이름을 말하는 것이 그의 혀를 태우는 듯 했다. 초대를 받아들일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강씨. 반갑습니다. 저는 현우를 위해 왔습니다. 나는 차분히 말했다. 그리고 오늘 밤 참석한 투자자들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 때문입니다. 의장은 짧은 건조한 웃음을 내뱉었지만 그의 눈에는 온기가 없었다. 그는 다시 군중 쪽으로 돌아서서 유행어들로 가득 찬 정교하고 길게 늘어지는 연설을 시작했다. 유산, 혁신, 서리의 영원한 정신. 모든 말은 미리 연습된 것처럼 정확했고 마치 수사만으로도 최근 역사를 다시 쓸 수 있다고 믿는 듯했다. 그러더니 그는 권력을 여전히 움켜쥐고 있는 남자의 자신감으로 잔을 들어 올렸다. 우리는 브라이스 앤 로엘 캐피털과의 장기적 전략적 파트너십을 자랑스럽게 발표합니다. 그는 선언했다. 아시아에서의 공격적인 성장과 유럽 시장 리더십의 지속을 지원하기 위해 말이죠. 이어진 박수는 거의 자동화된 것처럼 완벽한 타이밍으로 울려 퍼졌다. 방이 조용해지자 그는 민재와 나를 직접 바라보았다. 그리고 오늘 밤, 그는 부드러운 목소리지만 함의로 가득 찬 말로 말했다.
나를 도전한 이들에게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압력이 없었다면 서리 코퍼레이션은 오늘날처럼 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는 분명히 알 수 있었다. 그는 자신을 억제할 수 없었다. 지금도 그는 우위를 주장해야 했다. 하지만 나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 민재가 내 팔을 가볍게 만졌다. 불의의 무언의 신호였다. 나는 근처 마이크 쪽으로 걸어갔다. 실례합니다. 나는 차분하고 명확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 특별한 밤에 제가 할 짧은 발표가 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돌아갔다. 의장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나를 막으려 하지 않았다. 아마도 그는 내가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힐 수 없다고 믿었을 것이다. 지난 1년 동안 나는 말문을 열었다. 지소 디자인은 뉴욕에서 밀라노로, 최근에는 도쿄로 확장되었습니다. 이는 민재 강 씨가 설립한 D&G 벤처즈의 지원으로 가능했습니다. 나는 잠시 멈췄다. 다음 말의 무게가 방 안에 퍼져나갔다. 그리고 오늘 밤 서리 회장님이 신중히 회피해온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민재 강 씨의 딸입니다. 볼륨의 바람이 마른 잎사귀를 스치는 듯한 탄식과 속삭임이 퍼져나갔다. 저는 이를 숨겨왔습니다. 내가 계속했다. 제 성공이 스스로 말하도록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혈통에 가려지지 않도록. 하지만 분명히 말하고 싶습니다. 계약 철회, 공급업체 변경 그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존중을 배우지 못한 채 너무 오래 권력의 정점에 머문 한 남자의 결과입니다. 민재는 차분하고 침착하게 앞으로 걸어 나왔다. 마지막으로 그가 말했다. D&G 벤처스는 서리 코퍼레이션의 아시아 사업에 대한 모든 투자 계획을 즉시 철회합니다. 의장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당신에게는 그 권리가 없다. 그는 미나제를 향해 다가서며 으르렁거렸다. 있습니다. 미나제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대답했다. 제14조 비항은 지배 구조 붕괴나 투명성 부족 경우 재검토를 허용합니다. 방 안에는 소곤거림이 일렁였다. 브라이슨 앤드 로엘의 대표들은 이미 휴대폰을 꺼내며 표정이 어두워졌다. 나는 의장을 바라보았다. 한때 우리 모두 위에 앉아 누가 중요하다고 지시하던 남자. 당신은 나를 실수라고 불렀죠. 내가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당신의 진짜 실수는 가족으로 여겼던 사람을 과소평가한 것입니다. 그때 현우가 앞으로 걸어 나왔다. 말이 아닌 존재감으로. 그는 아버지 나 사이에 서서 의장의 그림자 뒤에 숨지 않았다. 그의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게임은 마침내 끝났다. 의장은 무대에서 안내되어 나갔다. 이사회는 즉시 사적인 회의실로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기자들이 문 주변으로 몰려들며 질문이 쏟아졌지만 나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나는 머리를 높이 들고 걸어갔다. 승리의 기쁨이 아니라 그들에게 증명할 것이 더 이상 없었기 때문이었다. 파리는 그 후로 달라졌다. 센 강변의 불빛은 여전히 반짝였고 카페들은 여전히 붐비었지만 내 안은 이상하게도 공허했다. 자부심도 안도감도 없었다. 단지 침묵뿐이었다. 모든 감정을 태워버린 듯했고 남은 것은 조용함뿐이었다. 서리 회장은 확장 계획과 재정 거래에 대한 전면 감사 결과에 따라 90일 동안 직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 주요 주주들은 독립적인 감사를 요구했다. 헤드라인은 폭발했다. 서리 가문의 몰락, 권력의 중단. 그 순간이 나에게 만족감을 줄 줄 알았다. 하지만 가장 강하게 느낀 것은 피로였다. 승리는 결국 대가를 치렀다. 이틀 후 나는 뉴욕으로 돌아갔다. 모든 인터뷰를 거절했고 언론의 요청을 무시했으며 과거에 나를 무시했던 같은 럭셔리 브랜드들의 제의까지도 거절했다. 지수 디자인 스튜디오는 여전히 활기차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제 팀은 플로렌스에 위치한 부티크 호텔 콘셉트를 스케치하며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무언가가 변했습니다. 한때 나를 구동했던 급박함이 사라졌습니다. 싸움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져갔습니다.
이 모든 것이 시작된 같은 작은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현우를 떠나고 나서 그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지금 나는 차가 식어가는 컵을 옆에 두고 책상에 앉아 있었다. D&G 벤처스의 파일들이 여전히 표면에 펼쳐져 있었고 도쿄와 로스앤젤레스 확장 계획서도 함께 있었다. 내가 한때 꿈꿨던 모든 것이 드디어 손에 닿을 듯했다. 그리고 그때 내가 남겨두고 온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현우. 우리는 갈라 이후로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다. 문자도 없었다. 편지도 없었다. 마지막 말도 없이 그저 침묵뿐이었다. 하지만 붙잡으려는 시도도 없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선로로 갈라진 두 열차처럼 자연스럽게 멀어져 갔다. 누구도 그 사실을 입 밖으로 내뱉지 않았다. 나는 그를 사랑했다. 그건 항상 진실이었다. 하지만 사랑만으로는 이미 자기 자신을 잃은 사람을 붙잡을 수 없다. 그리고 아마도 어딘가에서 나는 나 자신 일부도 잃어버렸을지도 몰라. 복수의 추격 아래 묻어버린. 그날 저녁 민재가 찾아왔다. 그는 2개의 샌드위치와 가벼운 레드와인 한 병을 가져왔다. 축하하러 온 건 아니야. 그는 내 맞은편 소파에 앉으며 말했다. 단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어서 왔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 어떻게 느껴져? 모든 걸 겪고 나서. 나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자유로워요. 라고 말했다. 하지만 공허하기도 해요. 그런 느낌을 느껴본 적 있나요? 그는 부드럽게 웃었다. 계약을 따낼 때마다, 중요한 사람을 잃을 때마다요. 승리는 함께 나누어 줄 사람이 없을 때 외로운 곳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 우리는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우리 사이에는 아직 열지 않은 와인이 있었다. 그러자 민재가 손을 뻗어 내 어깨에 부드럽게 올려놓았다. 당신은 많은 이들이 감히 걸어가지 않을 길을 걸어왔어요. 그가 말했다. 하지만 만약 제가 한 가지 조언을 드릴 수 있다면 또 다른 회장님이 되지 마세요. 이제는 명확하게 살아가세요. 정직하게 살아가세요. 더 이상 체스 게임은 없어요. 지수. 나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기쁨으로도 슬픔으로도 아니었다. 그저 받아들임으로. 다음 아침 나는 민재에게 이메일을 보내 도쿄 제안을 거절했다. 모든 확장 계획을 중단하고 지소 디자인을 더 의미 있는 것으로 재편하기로 결심했다. 성공만을 위한 공간이 아닌 창의성, 성장, 나처럼 지도 없이 희망을 쫓던 이들을 위한 공간. 나는 스튜디오를 브루클린의 조용한 동네로 옮기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지수랩. 비영리 활동, 커뮤니티 디자인 프로젝트, 지속 가능성에 전념하는 분사였다. 헤드라인을 위해 싸우거나 시장 지배를 추구하는 데는 더 이상 관심이 없었다. 그저 창조하고 싶었다. 건설하고 싶었다. 몇 달 후 싱가포르에서 한 장의 엽서가 도착했습니다. 이름은 없었습니다. 익숙한 필체로 쓰인 단 한 줄, 이 세상에서 조금 더 아름다운 것을 디자인하고 있기를 바랍니다. 그 엽서는 제 스케치북에 소중히 보관되어 있습니다. 조용한 상기입니다. 모든 끝이 시끄럽지 않다는 것을. 일부는 단순히 사라집니다. 저녁 노을처럼 부드럽게 다음이 올 공간을 만들기 위해. 지소의 여정은 결코 승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세상에서 그녀를 무시하려 했던 곳에서 자신의 목소리와 가치를 되찾는 것이었습니다. 네, 그녀는 보드를 뒤집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대가를 치렀습니다. 결혼을 희생하고 조용한 종류의 외로움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쓴맛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더 용감한 것을 선택했습니다. 투명성, 창의성, 진정성. 그리고 그것이 그녀의 진정한 승리였습니다. 그래서 지수의 여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녀가 자신의 조건대로 게임을 플레이한 것이 옳았을까요? 아니면 당신이 다르게 했을 것이 있나요? 아래에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가족, 야망, 그리고 자신의 목소리를 찾는 것에 대한 더 강력한 이야기를 위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